오늘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게 저희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오브젝티브 펑션,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고 그 평가한 거를 더 잘하도록 거기 안에 있는 개수들인 W 같은 값들을 우리가 업데이트 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랑 그 다음에 실제 실습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복습을 조금 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건지 배웠는데 먼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는 걸 먼저 배웠어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는 거는 X라는 인풋이 들어오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 여러 개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스코어 값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각각의 개수인 W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서 근데 이제 이 W 같은 경우는 주로 매트릭스고 X 같은 인풋은 주로 벡터죠. 그래서 매트릭스랑 벡터를 곱하고 바이어스도 이제 각각 클래스마다 바이어스가 있어야 되니까 벡터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어떤 최종 스코어 fx라는 게 결국 각각 클래스마다 스코어가 있는 어떤 벡터고 그 벡터 함수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의 최종 아웃풋이 됐는데 근데 그 중간에 렐로 같이 지금 이거 맥스라고 한 거는 0이나 이거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큰 거를 내뱉는다고 해서 이제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 0보다 큰 값만 내놓는 그런 이런 그래프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맥스, 0, 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텐데 이 렐루라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액티베이션을 씌운 다음에 다시 한번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처럼 W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하는 걸 통해서 스코어를 만드는 게 뉴럴 네트워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살펴보면 밑에 있는 것처럼 3072개의 픽셀 값이 들어오면 각각 W를 곱해서 100개의 우리가 뉴런이라고 부르는 여기 하나하나의 값이 뉴런이라고 하는데 이 뉴런을 만들고 이 뉴런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개수의 어떤 중간 매개 값이에요. 스코어를 우리가 10개 클래스에 대해서 만들어줬듯이 이 W를 우리가 잘 정하면 100개를 만들 수도 있고 200개를 만들 수도 있고 뭐 10개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100개 중간에 나온 값을 이렇게 액티베이션 펑션을 씌우고 그 다음에 다시 웨이트를 곱해서 마지막에 스코어 값에 해당하는 거를 추출해내는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레이어 하나, 두 개에서 투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가 된다. 그래서 웨이트는 인풋 곱하기 히든 레이어의 개수만큼 그래서 여기 W 곱하기 D라고 하는 W가 원이 H 곱하기 D라고 하는 게 D가 지금 여기서는 인풋의 차원이고 여기 3072개 있는 거고 H라는 히든 레이어가 H개의 어, 그 개수가 있어서 H 곱하기 D의 웨이트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D 여기 H개가 있는 거고 아웃풋은 최종 C라고 하는 게 아웃풋이 나오기 위해서 C 곱하기 H만큼의 매트릭스가 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어,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는 템플릿 10개만 이 W로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 100개, 지금 10 바이 10 예시로 이렇게 이제 가로 세로로 놓은 거고 사실 이게 뭐 순서가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히든 뉴런 100개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그냥 배열한 거기 때문에 어떤 거가 어, 먼저 나오는 거 상관없이 그냥 쭉 이렇게 100개를 나열한 건데 이게 앞에서 그 그냥 리니어 클래스파이 했던 것처럼 웨이트에 대해서 각각의 템플릿처럼 뭔가를 학습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말 같은 경우에 왼쪽을 바라보는 말이 있고 오른쪽을 바라보는 말이 있잖아요. 또 이런 것처럼 앞에서는 템플릿 하나밖에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 템플릿 하나 곱하기 말 해가지고 그 값이 높으면은 그 스코어에 해당되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바라보는 말, 왼쪽 바라보는 말처럼 이제 서로 다른 어, 이런 여러 개의 가능한 템플릿을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값이 만약에 얘가 높거나 얘가 높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높으면 말이라는 클래스에 해당되도록 여기 웨이트가 여기에 곱해져서 스코어 값이 여기에 들어가도록 만들면 이 말이 뭔가 클래시파이어가 돼서 이게 높게 스코어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어, 뭐 이제 여러 개의
특징들을 조합해서 그 조합한 특징으로 최종 어떤 이 스코어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얼굴이나 뭐 이런 걸 구별해 보시면은 어떤 뉴런은 약간 눈을 이제 뽑아내고 어떤 녀석은 코를 뽑아내고 얼굴 형상을 뽑아내서 합쳐가지고 얼굴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그 템플릿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특징을 뽑아내는 그런 템플릿을 만드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웨이트라는 것도 X라는 이거에 곱해지는 개수가 같으니까 3072개의 웨이트를 각각 이렇게 왼쪽처럼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나서 이런 거 같다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진 피처들은 뭔가 의미가 해석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냥 뿌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모여가지고 최종의 스코어를 어, 클래시파이 하기 좋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학습이 된 결과에 대해서 웨이트를 우리가 그려봤는데 그 학습을 어떻게 시키냐 하는 걸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문제로 정의를 합니다. 또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공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최적화라고 하는 이제 용어로서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달리기는 빠른데 수영은 조금 느리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달리기를 좀 오래 해가지고 가까운 데서 수영을 하는 게 더 나을지 아니면은 최대한 최단거리로 빨리 뛰어가지고 여기까지 간 다음에 수영을 해서 가는 게 좋을지 이건 수영 속도와 나의 달리기 속도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내가 A, B, C 중에서 어디를 갈지를 고르는 게 어떻게 보면 최적화 문제고 이 경로를 어떻게 최적화했을 때 여기에 빨리 도달한다는 그 시간 t를 최소화하는 이런 목적 함수에 대해서 이 수식을 세워가지고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어떤 하나의 응용 수학 분야가 있고 좀 공학적인 분야가 있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정의할 때 세 가지의 어떤 구성 요소가 있다고 얘기해요. 세 가지의 컴포넌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오브젝티브 펑션. 우리가 최적화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최적화하려면 우리가 어떤 걸 원하는지 알아야지 어떤 걸 바꿔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만족시킬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첫 번째로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뭘 바꿀 수 있는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와 못 바꾸는 게 우리 삶에 있을 때 바꾸는 거에 집중해야 되듯이 이제 디시전 베리어블 또는 언노운 그러니까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여기 W라고 하는 우리가 데이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개수들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개수들을 바꿔서 스코어 값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도록 그게 원한다는 게 로스 펑션이 작아지도록 로스 펑션이라는 건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할 때 잘하면 점수가 낮은 거니까 더 낮게 만들도록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디시전 베리어블 또는 우리 변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속 조건이 보통 필요해요. 그래서 구속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들이 보통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 그러니까 뒤로 가거나 뭐 아니면 이 시간에 대해서 뭔가 이 경로를 최적화할 때 요 어떤 음, 범위 안에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물리 값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사실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세 번째인 컨스트레인트에서 크게 어, 구애받지 않지만 일반적인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물건을 몇 개를 구매해 가지고 어떤 최종 그 어떤 기대 수익을 최대한다고 할 때 그 사는 물건의 수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잖아요. 항상 양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컨스트레인트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 넣는 웨이트는 실수의 어떤 범위도 다 들어갈 수 있어서 일단 지금 요 두 개가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fx가 아까 얘기한 오브젝티브 펑션 또는 우리가 여기서 로스 펑션이라고도 하고 코스트 펑션이라고도 하죠. 이제 최적화라는 어떤 분야에서는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입장에서는 뭐 코스트 펑션 또는 뭐 로스 펑션이라고 앞에서 계속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게 이제 fx라고 했을 때 이거를 최소화한다라는 게 여기 mean이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제가. 거기에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변수는 x. 그래서 x를 변화시켰을 때 fx가 최소화되는 x를 뽑아내는 게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이 아웃풋이 얘가 x 스타라고 하면은 이 x 스타는 최소화된 값. 그러니까 이 민이라는 거를 하면은 사실 죄송해요. 민은 민값이고 정확히는 뭐 이게 아그민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아그민이라고 해야지 엑스스타가 나오고
그냥 min 하면은 최소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소화하는 x를 지칭하는 거는 argmin of fx고 그냥 최소값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는 min of fx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x의 최소값은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했을 때 x 별이라고 했을 때 얘가 argmin of x, fx 뭐 이런 식으로 쓴다. 그때 여기에 밑에 있는 게 constraint라고 하는 그 구속 조건이 되겠어요. 그럼 x값 자체에 구속 조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x를 포함한 어떤 함수의 값이 뭐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보통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거는 하나일 때도 있지만 여러 개가 보통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오브젝티브 펑션은 보통 한 개예요. 네. 뭐, 그래서 한 개가 아니면 여러 개를 조합해서 어쨌든 뭐 제가 맛있는 거를 원하기도 하지만 가격이 싼 것도 원하는 그 두 가지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게 두 가지의 비중을 결국 합쳐서 하나를 만들어야지 그게 최적화가 되거든요. 그런 바운다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C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뭐요 기호들은 그냥 네, 한번 눈으로 한번 쓱 보시고 어쨌든 어떤 컨스트레인트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최적화를 정의했으면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는 방법에서 굉장히 최적화라는 그 분야 자체는 이미 너무 많이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고 지금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 아예 수치적으로 그냥 정답을 빡빡 찾아버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정답이 개런티 돼서 꼭 찾을 수 있는 정답을 찾아나가는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사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제 주로 다루지 않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어,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되게 우아한 다른 방법들이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최근에도 막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만 그냥 가장 단순한 방법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고 이거를 그리디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왜 그리디라게 우리가 욕심쟁이란 뜻인데 이제 그리디한 메소드라고 해서 그냥 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터레이티브한 방법이고 이터레이티브 하다는 거는 우리말로 이제 반복적으로 여러 번 계산해보고 계속 찾아 나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건 이제 그레디언트 미분 어떤 비율기죠. 경사라고도 하고 이제 디센트는 하강이라고 해서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 기호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여기 그림에서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이 fx를 최소화하고 싶으면 x라는 이 x 제로 값을 줄여 나가야겠죠. 왼쪽으로 줄여 나가야 되고 만약에 여기 오른쪽에 있다면 늘려 나가야지 fx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제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x가 이제 이쪽은 x가 증가하는 방향이고 이쪽은 x가 감소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제 x가 증가할 때 기울기가 양수면은 올라간다는 거고 그럼 우리가 떨어뜨리려면은 x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x를 변수로 하고 f를 미분하게 되면 이게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이 기울기를 빼주면 x에다가 이제 방향은 어쨌든 반대 방향으로 간다. 기울기랑 여기서는 우리가 기울기가 음수잖아요. 이제 기울기가 음수라는 건 x가 증가하면 그 목적 함수는 감소한다는 얘기니까 그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더해주면 되는 거죠. 얘가 음수일 때 더해주면 여기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x가 있으면 이 x에다가 그 기울기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리고 x 빼기 이제 이런 식으로 f dx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이거를 x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돼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를 여기다 x에다 업데이트해서 넣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이게 위에 거랑 좀 다르잖아요. 여기에 있는 알파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많이 예를 들어서 기울기 값이 있으면 그 값이 그대로 빼줄 수 있는데 그거를 뭐 10배에서 빼줄 수도 있고 뭐 10분의 1에서 빼줄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얼마나 빠르게 이제 이거에 비례해서 줄여들지 늘려줄지를 결정하는 거를 알파 여기서는 어, 알파로 썼지만 다른 뭐 L로 쓰기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러닝 레이트라고 하고요. 러닝 레이트. 그래서 학습하는 속도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복잡한 이 기호는 뭐냐면 여기 이게 사실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이제 엄밀한 수학적 기호인데
이걸 x에 대해서 fx를 미분한다 라는 말이고요. 근데 이제 x라는 게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여러 개의 변수를 가진 어떤 다차원 어떤 벡터잖아요. 그러면 각각 다 미분해야 되는 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레디언트 오브 fx는 사실 이건 x라는 게 변수가 명확해서 안 써도 되는데 이제 x라는 걸 우리가 명시해주면 이제 x는 지금 벡터고 이 벡터를 이렇게 미분하면은 x라는 변수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x1부터 x2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은 얘가 얘도 벡터가 되고 f를 이제 x1으로 미분한 거랑 x2로 미분한 거를 각각의 원소로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x 개수만큼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럼 각각의 기울기에 대해서 x1을 이제 이만큼 빼주고 x2를 미분한 것만큼 빼주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계산을 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수학적인 그냥 엄밀한 기호로서 이렇게 썼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x 각각 엘레멘트마다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그 유명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방법이고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라서 좀 많이 쭉 내려가기도 하고 기울기가 완만하면 여기서는 좀 기울기가 만만하니까 여기서는 조금만 왼쪽으로 가겠죠. 여기서는 이만큼 움직였다면 여기서는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고 조금만 움직이고 왜냐면 여기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 이제 안 움직이고 여기에 가만히 있게 돼요.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다 다다랐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결국은 잘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알파를 어떻게 우리가 정하느냐에 따라서 알파가 그냥 1이었을 때 알파 그냥 없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느리게 이제 수렴할 수도 있고 알파를 너무 크게 하면은 또는 이제 알파가 없더라도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면은 여기서 기울기를 따라 쭉 내려가다가 여기를 지나쳐 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임의의 숫자를 결국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갔다가 여기 또 너무 기울기 가파라서 왼쪽으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진동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진동하게 되는 바이브레이션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네, 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옮기면서 러닝 레이트를 중간에 바꿔주는 거. 를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실 여기서 너무 심하게 러닝레이트를 높이면 여기서 조금씩 가까워지는데 여기가 우리 중앙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X 스타라고 하면은 X 스타에서 오히려 멀어진다. 여기도 알파를 너무 많이 넣으면 여기서 멀어졌다가 더 멀어졌다 이렇게 아예 발산해 버릴 수 있거든요. 발산이라는 건 값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거고. 그래서 러닝레이트를 잘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 뒤에서 이제 러닝레이트를 어떻게 정할 건지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최소값에 다다를 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에 기울기가 0인 점이 있잖아요. 여기에 잘못 걸리면 그냥 안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안 움직일 수가 있어서 실제로 여기에 전체의 최소값을 우리가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하는데 이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하는데 도달을 못하고 로컬 미니멈에 빠지는 그런 이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로컬 미니멈에 빠지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우리가 그냥 단순한 그레이드 디센트라고 하는 방법이 이제 주어졌으니까 그걸 실제로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런 그래프 본 적 있죠? 여기 데이터가 쫙 있고 x를 가지고 y를 예측하는 굉장히 단순한 리그레션 문제를 어떻게 푼다고 했죠? 이거를 뭐 w라는 걸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서 y를 예측한다. 그래서 y 해시라고 했잖아요. y 해과 y의 차이. 이게 y 해시고요. 그다음에 y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목적 함수가 있고 이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면 되겠죠. 이제 목적 함수가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걸 여기다 풀어서 쓰면 이제 y 해시 wx 플러스 b니까 여기에 빼기 y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예측한 값이고 이게 실제 데이터 x가 데이터니까 나오게 되는데 이게 결국 W와 B에 의해서 결정되는 로스가 이게 제곱했을 때 최소가 돼야 되니까 결국 이 W, B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L이라고 하는 로스를 W에 대해서 미분하고 L이라는 로스를 바이어스라는 B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W를 증가시킬지 감소시킬지를 알 수가 있다 라고 했었고요. 그럼 요거를 실제로 요 수식을 이제 미분하게 되면은
W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제 E가 앞으로 빠지고, 요거 이제 미분은 할 줄 안다고 생각하고 할게요. 여기 E가 앞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E가 앞으로 빠진 다음에 얘가 미분이 되면 요 속미분이 여기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면 여기에 W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에 W 하나밖에 붙어 있는 상수가 없어. X가 상수라고 생각했을 때 X가 밖으로 빠지겠죠. W를 미분하면 이제 X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상수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이제 X가 하나가 아니고 이걸 전체를 다 I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썸하는 여러 개 제곱식이 쫙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어쨌든 다 통달해서 이렇게 다 더했을 때 이렇게 X 곱하기 이거 되겠죠. 여기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요 이 앞으로 뺀 다음에 요거 안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는데 B를 이제 미분하면 이건 1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이 앞으로 빠진 것까지 갖고 그럼 이제 이거를 각각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변수마다 각각 따로따로 W에 대해서 이걸로 업데이트하고 바이어스에 대해서 이걸로 업데이트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W를 에타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도 아까 얘기했던 알파랑 같은 러닝 레이트가 되고요. 에타를 곱하고 요 기울기를 곱해서 빼준다. 이런 식으로. 같은 러닝레이트를 쓸 수도 있고, 사실 다른 러닝레이트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같은 러닝레이트 쓰게 되죠. 이렇게 한 번 계산한 거를 우리가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이제 한 번 하고 나서 또 로스를 계산 한 번 더 해요. 왜냐면 바이어스랑 웨이트가 바뀌었으니까. 그걸 로스 계산하고 그 로스 값을 계산했을 때 또 기울기 구해서 이걸 또 빼주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X가 아니고 이게 여러 개의 차원에 대해서 이제 점점점 이 로스를 줄여 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만약 코드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프레딕션은 y 햇은 이렇게 쓸 수 있고 로스는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로스를 계산을 이제 한 거는 그냥 로스대로 이제 사실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고 여기에 그레디언트 값 자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수식 이거 두 개를 뺀 거 곱하기 2 얘가 y 햇 빼기 y거든요 여전히 그다음에 거기에 x 곱하고 여기 x 곱하고 2 곱한 게 이게 그리디언트 오브 W 그러니까 얘는 L이라고 하는 로스를 W로 미분한 파트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여기 안에 보면 얘가 벡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 계산하면 여기 그레디언트 오브 W가 벡터가 나오는데 이 벡터라는 거는 x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여기 i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얘가 x랑 y에 대한 식인데 x랑 y가 어떤 개수인데 이 개수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여러 개 주어지잖아요. 그럼 얘가 사실 i마다 다 있는 거죠. 요거를 다 썸해가지고 해야 되고 여기서 썸보다는 사실 평균을 치게 되고 이 평균 친 거를 i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점 민이라는 그냥 메소드를 불러오게 되면 얘가 여러 개 있는데 i만큼 개수만큼 벡터인데 그거를 평균을 때린다. 이제 B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요 수식 그대로 여기는 2 곱하고 여기는 그대로 써주면 이제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미분한 값을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여기 LR이라고 하는 거 러닝 레이트라는 LR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주면 이게 문법적으로 W 빼기 이거를 한 걸 여기 넣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이걸 또 풀었으면 W 이꼴 W 빼기 LR 곱하기 그레디언트 W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 앞에 있는 요 에포크라고 하는 거를 한 번 데이터를 전체를 다 보는 이터레이션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하나 데이터를 각각 이터레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데이터를 너무 많으니까 묶어서 보게 되는데 배치로 묶어서 보게 되는데 그 배치를 전체를 다 돌리면 결국 전체 데이터 한 번 다 보게 되거든요. 그 전체 데이터 한 번 보고 업데이트를 끝낸 걸 한 에포크가 끝났다라고 하고 에포크를 10번 돌게 되면 전체 데이터를 10번 보고 이 이터레이션이라는 거를 반복을 10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드를 돌려보시게 되면 처음에 랜덤하게 이런 식으로 정해졌던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에 대해서 바이어스는 뭐 한 요 정도 0.13, 기울기는 0.34라고 이제 랜덤하게 처음에 정해졌던 기울기가 점점 이게 기울기가 올라가고 바이어스도 여기에
맞춰지게 되면서 이제 여기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서 점점점 오류가 줄어들게 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이토치를 사용을 할 건데, 파이토치에서는 이렇게 로스를 계산을 하고, 아까는 여기서 로스 계산은 그냥 독립적으로 따로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미분을 각각 계산해 줬잖아요. 근데 이제 미분을 따로 이제 손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 미분이라는 것 자체에 어, 연산을 해주는 거를 우리가 로스에다 백워드라고 하는 연산을 통해서 이제 로스가 계산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미분 가능한 변수들 WB에 대해서 이 미분 값을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W. 뭐 그레드라고 찍어보면은 여기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요 계산값이 들어있게 되고, 바이어스에서는 바이어스. 그레드라는 값을 프린트를 해보면 W라는 변수는 가만히 있어도 거기에 그레디언트 값이 여기에 밑에 저장이 돼요. 바이어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러닝레트 곱해서 빼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옵티마이저 점 스텝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요 기능을 이제 묶어가지고 여기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준 거를 한 줄로, 그래서 요 네 줄과 요 두 줄을 이렇게 요 한 줄 한 줄로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 엄청 단순한 W와 B 하나밖에 없지만 나중에 뉴럴 네트워크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으니까 그 엄청나게 긴 매뉴얼리 이제 미분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 줄로 끝내고 여기에 업데이트하는 것도 한 줄로 끝내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여기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앞에서 토치라는 걸 사용한다고 했는데, 토치에 옵티마이저 밑에 SGD라는 방법이 아까 여기서 우리가 했던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이제 뒤에서 배우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고,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 이제 이렇게 인자를 넣어주면 그 미분의 대상이 되는 변수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 여기 러닝 레이트를 입력하게 주면 되면 이걸 이용해서 얘가 함수에서 여기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실습을 이제 해볼 건데 어, 일단 제가 링크를 올렸는데 그 링크에서 콜앱을 접속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도 콜앱을 들어가겠습니다. 구글에 콜앱 치시면은 이런 식으로 콜앱에 로그인할 수 있고, 로그인을 자동 로그인이 되었어가지고 잠시만요. 또 제가 올린 링크를 보시면 이렇게 열리실 거고요. 혹시 콜앱을 써보신 분, 안 써보신 분, 네, 보면 일단 여기 콜앱에서 어, 처음 여시면은 이렇게 앞에 매뉴얼이 쭉 있고,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구글에 있는 서버에 컴퓨터를 하나를 조그마한 걸 할당을 받아서 우리가 그 컴퓨터에 접속해서 이제 그 결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연결이라는 걸 누르시면 연결 중이라고 뜨죠. 그리고 여기 왼쪽에 일단 코드를, 이거 텍스트 좀 이따 설명하고, 여기에 왼쪽에 목차라고 떠 있으시 아니면 이걸 누르시면 목차가 뜨고요. 이거는 목차는 제가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샵하고 띄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게 마크다운 명령 그 언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조화된 그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조화된 시각화를 하게 되는 걸 옆에 목차로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텍스트라고 하는 걸 만들거나 또는 코드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 안에 있는 이 마크다운 명령어에서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목차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거 넘어가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왼쪽에 폴더 모양 있으면 여기 실제로 내가 할당받은 컴퓨터에 그 폴더를 볼 수가 있어요. 파일도 업로드할 수 있고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시킬 수도 있고 여기에 그다음에 새로 고침할 수 있고 오른쪽 보면 램하고 디스크 있죠. 우리 컴퓨터 열어보면 보통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작업 관리자 제가 스퍼지가 않죠. 작업 관리자라고 있죠. 작업 관리자 태스크 매니저인가? 하여튼 이걸 보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CPU, 메모리, 디스크 이렇게 있잖아요. CPU는 연산 장치고 메모리는 이제 중간에 기억이 필요한 것들을 옮기는 거고 디스크는 저장 장치. 마찬가지로 연산 장치, 저장 장치.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 시행해 보시면은 CPU 이게 CPU가 인텔 CPU의 제논 2.2GHz 이걸 쓰고 있네요. CPU 2.1GHz짜리, 2.2GHz짜리 쓰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 CPU 스펙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명령을 치시면 지금 12GB 메모리 우리 보통 컴퓨터 메모리 이제 8기가, 16기가, 32기가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사용 용량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파일 시스템 안에 우리 지금 용량의 하드디스크에 어떻게 파일들이 있는지 지금 보시면 이게 메인 스토리지 폴더 이게 메인 스토리지 드라이브인데 100기가를 줬고요. 여기 지금 30기가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런타임 유연 변경이라는 걸 누르시면 나중에 우리가 콜앱을 구매해서 이제 뒤에 숙제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할 텐데 거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더 좋은 가속기들 같은 거를 구매하시면 쓸 수 있고 일단 뭐 T4 GPU 같은 경우 이제 아니면 V2 TPU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매하지 않아도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많이 만약에 하게 되면은 연속적으로 우리가 돌려놓고 계속 컴퓨터 켜져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이제 어, 나중에 뭐 이렇게 스크립트를 돌려서 계속 켜진 것처럼 만들기도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니,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기도 하는데 나중에 뭐 구매를 하게 되면 백그라운드로 돌리고 나중에 다시 열어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자, 어쨌든 컴퓨터 할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콜앱을 마운트하는 것도 이제 콜앱에서는 우리 챗 GPT 하듯이 여기에 코드 플러스 하신 다음에 여기 생성을 누르시면은 여기다가 뭐 우리가 바로바로 코드를 생성해서 쓸 수가 있어요. 뭐 여기 제가 프롬프트에 커넥트 구글 드라이브 했듯이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음, 네. 이거 그냥 뭐 따라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뉴럴 네트워크 공부를 위해서 튜토리얼 하나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뉴럴 네트워크 모델, 파이토치 모델 만들고 예시 데이터 만든 다음에 학습까지 시켜주는 거 쫙 볼 수 있죠. 네,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갖고 구글 드라이브 연동을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안 할게요. 나중에 구글 드라이브에서 뭔가 데이터를 가져오시거나 할 때 같이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GPU가 연결되어 있는지 볼 건데 지금 어, CPU가 연결돼 있는 이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데 이 컴퓨터를 보통 이제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로컬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가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버추얼 머신 중에서 GPU가 없는 모델을 다운받아서 이제 요 명령을 치면 없다고 나와요. 근데 나중에 바꿔보시면은 그러니까 런타임에서 런타임 유형 변경 이걸 누르시거나 여기서 하시면 이제 이걸 누르시거나 하면은 이제 GPU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걸 바꾸게 되면 컴퓨터 그냥 바뀌어가지고 다 실행하고 했던 파일들은 지워지거든요. 물론 코드는 다 남아있고요. 왜냐면 요 코드 있는 화면에서 동작을 하는 거니까. 지금 파이토치 버전을 확인해 보면 지금 3점 몇일까요? 2.6? 네, 2.6 버전으로 지금 돼 있네요. 이게 계속 얘네들이 이 구글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막 거의 뭐 2주에 한 번, 뭐 3주에 한 번씩 계속 버전이 바뀌어요. 그래서 네, 버전 바뀌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예전 코드가 안 돌아가기도 해요. 요거는 이제 파이토치 베이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수업 끝나면 올릴 텐데 여기 있는 예시들을 이제 쭉 제가 튜토리얼 해볼 수 있는 거 올리겠지만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넘어가셔도 되고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파이토치나 넘파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한번 여기 있는 거 예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뭐
벡터나 뭐 매트릭스 어레이를 랜덤하게 뭐 1로 채워진 걸 만들다거나 뭐 이런 것들 벡터나 어레이 만들고 인덱싱해서 슬라이싱해서 뭐 일부만 좀 따오고 리쉐이프 해가지고 모양을 좀 바꾸고 그다음에 엘리멘트 와이즈로 뭐 덧셈하고 그다음에 곱셈하고 뭐 이런 것들 브로드캐스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거고 리덕션 오퍼레이션 뭐 이런 거 한번 그냥 예시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설명인데 제가 말로 설명하면 썸 아까 제가 민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 썸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서 1, 2, 3, 4, 5, 6 이렇게 있으면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이제 어, 요 매트릭스를 X라는 걸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X라고 만약에 치시면 이 토치점 텐서라고 하는 이 함수에 넣게 되면 X를 반환을 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텐서라는 객체로 반환을 하게 되고 안에 데이터 타입은 풀 30이다.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파이토치라는 걸 우리가 사용을 해서 아까 토치라는 걸 제가 여기서 임포트 했잖아요. 그럼 토치라는 거가 사용하는 형태의 벡터나 매트릭스를 저장하는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넘파이 어레이에서는 이제 ND 어레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제 그런 비슷한 거고 어쨌든 텐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른 이제 매트릭스나 벡터 타입이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로 우리 넘파에서 쉐입이라고 하잖아요. 쉐입이라는 거를 찍어보면은 행열, 행이 두 개, 열이 세 개잖아요. 그래서 2 바이 3의 이 쉐입이 나오게 된다. 이것도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이거 잠시만요. 죄송한데 미리 깔았을 때 깜빡했어요. 필기를 하면 하려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행렬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2 바이 3의 차원을 가지고 있어서 이 벡터라는 게 이게 하나의 차원을 가진 거고 벡터가 여러 개 모으면 매트릭스가 되잖아요. 이 매트릭스 또 여러 개 모으면은 차원을 더 늘려 3차원의 형태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건 2차원 형태, 그러니까 차원이 이렇게 하나, 두 개 있는 거고요. 이걸 준비했지. 네, 그 2차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수가 아니, 차원이 두 개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있는 그냥 한서펜을 전니까 설치가 잘 여기서 어, 여기 있는 게 첫 번째 엑시스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게 두 번째 엑시스 왼쪽부터 이렇게 엑시스 제로 원 그래서 행열 행이 먼저 행이 먼저 여기서 이렇게 행이라는 차원이 이렇게 있죠 열이라는 차원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지금 엑시스 제로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평균을 낸다 또는 썸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요 행에 대해서 요 행이 요 방향이면 여기에 대해서 썸하면 어떻게 돼요? 5, 7, 9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차수로 차원으로 따지면 한 개 있는데 그게 3개의 엘리멘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없어졌죠. 지금 다시 말하면은 제가 엑시스 제로 여기가 엑스 제로거든요. 얘가 엑시스 제로 엑시스 제로 쪽으로 이렇게 쭉쭉쭉 뭔가 어, 연산을 하게 되면은 요 방향이 없어진다. 그래서 얘가 없어져요. 이렇게 1,3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차원을 보통 지워버리기 때문에 3 이렇게 바뀌게 돼요. 만약에 평균이나 또는 뭐 썸이나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앞에서 적혀 있는데 뭐라고 하지? 리덕션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차원이 줄어드는
대표적인 게 썸이 있고 평균이 있고 민이 있고 맥스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차원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원래 썸하고 디멘전이라고 하는 게 디멘전이라고 해도 아마 엑시스도 될 거예요. 네. 하게 되면은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0이라는 이 차원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더해준다. 그러면 이거를 더한 걸 나서 이제 이게 객체를 반환하기 때문에 반환한 객체 바로 또 이제 또 다른 메소드나 또는 거기에 어트리뷰트 그러니까 거기에 속성을 볼 수가 있거든요. X점 썸하는 그 결과 자체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그게 메소드 이 클래스로 정의가 된 객체라서 쉐입이라는 특성을 보면 이제 3이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의 축을 가지고 있고 그 축에는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인 요 리덕션 오퍼레이션 아마 어, 이제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리덕션 오퍼레이션 뭐 예를 들어서 좀 나온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뭐 아그민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아그민 기억나시죠? 뭐 아그민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어, 최대에 해당하는 그 x 값을 반환하듯이 아그민이라는 거가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그 아그민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은 뭐 어, 거기에 해당하는 최소 값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반환해서 얘가 10, 20, 30이면 요거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10이잖아요. 얘가 인덱스로 따지면 파이썬은 보통 어떻게 인덱스를 저장하죠? 한석형 저장. 네. 어쨌든 그 요게 0번째 인덱스 1, 2 이렇게 되죠. 우리 파이썬에서 인덱스 요 정도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여기가 인덱스 따지면 0, 1 이렇게 인덱스 되는 거 아시죠? 얘가 요게 0번째 인덱스, 얘가 이제 1번째 인덱스, 1이란 인덱스, 1번째라기보다 1이란 인덱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제로 로민 여기서는 가장 작은 값에 해당하는 그 값을 이 로 중에서 로라는 거는 컬럼이 아니고 로니까 이 하나의 행이죠. 이 하나의 행에 대해서 작은 값을 0으로 만들고 여기서 제일 작은 값 1이잖아요. 이거를 0으로 만드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하는 함수를 짜봐라 라는 예시가 되겠어요.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에 만들어지면은 되겠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아그민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이건 한번 집에서 해보시고 리덕션 오퍼레이션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을 볼 건데 매트릭스 오퍼레이션도 넘파이랑 똑같은데 좀 다른 거는 여기에 배치 사이즈에 해당하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뭐 이런 게 있다. 에디션과 멀티플리케이션 같이 하는 게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맷 머리라고 하는 이게 똑같이 파이포치에도 있거든요. 아니, 넘파이도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갓이라는 건 그냥 갓 프로덕트 하듯이 하는데 그냥 곱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어, 지금 파이토치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가 토치.land라는 함수가 있어요. 토치.land 하고서 여기다가 만약에 land n을 좀 많이 쓰는데 land n에다가 여기다가 만약에 리스트나 튜플로 2 by 3 이렇게 넣으면 2 by 3에 해당하는 랜덤한 값을 넣어줘요. 여기 랜덤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그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죠. 그 정규분포를 가지는 그런 임의의 평균이 0인 숫자들을 여기다 넣어주게 되고 그때 이제 쉐입을 이런 식으로 찍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 이제 랜드 n 자체는 좀 특이하게 요것도 들어가요. 아그멘트가 이거는 여러 개를 형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뒤에 여기 토치.land n 해서 이 b 곱하기 n 곱하기 m이라고 하는 x라는 변수를 만들고 b 곱하기 m 곱하기 p 하면은 이제 y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이제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게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게 배치의 사이즈에 해당하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봐라.
그게 루프에서 돌릴 때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요. 그때 이제 배치라고 하는 게 지금 2 by 3이 있으면 데이터가 3개 들어있는 걸 2개 이제 묶어서 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데이터가 지금은 좀 적지만 3개짜리를 전체 데이터가 아니고 6개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3개씩 2개의 묶음으로 준 배치가 2인 그런 데이터라고 보통 이제 불러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가 먼저 이제 시작을 하고요. 여기에 B라는 배치 사이즈가 지금 여기서 2로 시작하죠. 2개의 배치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N by M, N by P 얘네들이 나중에 그 W라고 하는 웨이트 매트릭스랑 인풋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그냥 예시로 X, Y라고 불렀어요. X, Y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B라는 차원이 있으면 이걸 한번 이거 한번 그냥 만들어 보면은 여기서 코드를 키가 안 돼. 글씨 크기가 잘 보이네 뒤에서. 아, 써요. 이런 식으로 x, y, 그래서 x의 쉐입, 그다음에 y의 쉐입 이런 식으로 찍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3 by 5, 그다음에 5 by 4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 by 5, 5 by 4 곱하면 3 by 4가 되겠죠. 그래서 어, 이거 3 by 3, 3 by 5 매트릭스 곱하기 얘가 x, y가 5 by 4 곱하면은 싹싹 지워지고 3 by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매트릭스 이렇게 서로 곱할 때 이 곱할 때 보통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MM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눌 때 얘가 2개 들어있을 수도 있고 20개 들어있을 수도 있고 뭐 100개 들어있는데 각각 돌면서 이걸 뽑아내서 얘가 3 by 5라고 하는 걸 하나 뽑아낼 때 우리가 인덱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깥쪽부터 빠지죠. 그러면 2개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거 먼저 포문에서 불러오고 그다음에 그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을 2개를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 Z로 만든 다음에 인덱스에 넣어주게 되면 Z가 2바이, 3바이, 3바이 4가 2개 계산돼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거를 배치마다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준다. 근데 그거를 배치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알아서 첫 번째는 배치의 쉐입, 배치의 디멘전, 배치의 차원이구나 하고 생각해서 그냥 뒤에를 알아서 해주는 그런 함수가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요거 굉장히 어렵죠. 이거 보면은 이제 이누머레이트도 있고 여기 포문에서 뭐 이렇게 가로로 또 받고 이렇게 하는데 집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설명을 하면은 일단 집이라고 하는 건 이게 같은 쉐입에 해당하는 첫 번째 사실 이 첫 번째 차원이 같은 쉐입에 해당하는 거를 묶어서 내뱉어줘요. 그러면 요 사실 이 2바이, 3바이 외에서 요 차원이 있으면 이 차원에 해당하는 게 같아야 되고 이게 만약에 10개면은 10개 중에 첫 번째를 먼저 뽑아서 이 호문에다가 넣어주고요.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 순서대로 이제 넣어주는 기능이 되고 거기에 이누머레이터라는 걸 하게 되면은 여기에 요 카운트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인덱스를 0, 1, 2, 3, 4, 5, 6가 올라가는 게 같이 나오게 돼요. i가 그 인덱스고 거기에 이제 x, y라고 하는 아까 집으로 묶은 걸 여기다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요거 위고 아래 거랑 위에 거랑 같은 연산이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이건 같은 게 하나 한 번 더 있는데 계산해 보시면 이 밑에 있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포문보다 훨씬 더 그 병렬 연산을 나중에 GPU를 가지고 하게 되면 더 빠를 텐데 아마 CPU에서 더 빠를 거예요. 이게 이거를 한 번에 쫙 하거든요. 왜냐면 나눠가지고 어차피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라서 그걸 병렬적으로 이 손만 많으면 손이 따로따로 계산해서 쫙 올리는 느낌처럼 병렬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더 빠르게 어쨌든 이제 개념적으로 포문 돌리는 것보다는 벡터라이즈 한 연산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특히 브로드캐스팅도 나중에 보면은 따로따로 포문 돌리는 것보다는 그냥 브로드캐스팅해서 하는 게 벡터라이즈 연산이 되면서 더 빠르게 돼요.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넘파이에서 아마 보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쉐입이 있는 X랑 요 V라고 하는 게 쉐입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지금 이게 호문에서 좀 제가 빨리 설명하는 거긴 한데 이게 I라는 걸 붙이면은 이게 첫 번째 거에 이제 세 개 가져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에 세 개 가져오는 식으로 이 x라는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요 네 개가 있죠. 이 네 개를 각각 불러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각각 불러와서 얘를 더하는 거는 당연히 같은 차원이니까 얘가 세 개 들어있고 얘도 그냥 세 개 들어있으니까 계산이 될 텐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더해도 연산이 된다라는 게 여기 밑에 있는 이거는 이제 반복해서 그냥 붙여가지고 만들어준 다음에 더하는 방법도 있겠죠. 만약에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네, 그래서 매트릭스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가 있으면 여기에 각각 1, 네, 네. 여기서 1, 여기 지금 101이죠. 101이라는 거를 만약에 내가 여기다 다 더하고 싶어요. 다 더하고 싶으면 여기다가도 더하고 여기다가도 더하고 여기다가도 더하고 여기다가도 더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를 똑같은 쉐입으로 만들어서 복사해서 여기 101, 101, 101 이렇게 만든 다음에 더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거를 그냥 다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얘가 알아서 여기다가 쭉쭉쭉쭉 다 더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 이걸 다 복사하는 방법부터 먼저 보면은 여기에 있는 제가 쉬운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붙여가지고 VV 프린트해 보면 리피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붙였죠. 그다음에 실행을 하고 할 거예요.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붙이고 더할, 더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더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쭉 더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도 이제 바로 되죠. 이렇게. X의 쉐입이 이렇게 다르고 얘가 X고 얘가 V인데 얘가 X와 V가 쉐입이 다르더라도 두 개가 그냥 더해진다. 알아서 들어갈 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얘의 쉐입이 지금 4 by 3이죠. 얘는 3인데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 얘가 일단 쉐입이 3이고 이렇게 뒤에 일단 뒤에 같아야 돼요. 뒤에 같고 오케이 부족해. 그러면 곱하기 1 바꾸어주고 오케이 이러면 대충 얘가 여기에 복사가 되겠네 하고 이걸 슉슉슉 해서 이렇게 딱 더해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어, 이렇게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101이 아니고 10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차원이 4잖아요. 끝에가 안 맞아가지고 뭐야 이거 안 되잖아. 만약에 뭐 제가 좀 더 스마트하다면 4 by 1 해가지고 요거를
1012를 이쪽에 다 더해봐 이러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제 요 구현적으로 이렇게 안 돼 있고 여기가 4면은 이 끝에부터 확인해보고 안 맞네 이렇게 폭이 이렇게 해서 에러가 다른 방법으로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거를 뒤에서부터 보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4바이 1로 만들어서 4바이 1이라는 건 4바이 1은 안쪽이 먼저인가? 이거 항상 좀 헷갈리는데 음, 안쪽이 먼저죠. 안쪽이 먼저. 지금 안쪽이 먼저라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4바이 3에서 안쪽이 먼저 3개가 바깥쪽이 4개가 들어있잖아요. 3개 들어있는 게 더 안쪽 가루고 4개 들어있는 게 바깥쪽 가루죠. 그래서 이제 안쪽이 오른쪽, 바깥쪽이 왼쪽으로 이제 차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4바일로 제가 그리려면 안쪽이 오른쪽, 바깥쪽이 왼쪽.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안쪽이 오른쪽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4바이 1이 돼요. 4바이 1 매트릭스를 여기다가 브로드캐스팅 하면은 요건 돼요. 4바이 일단 맞춘 다음에 이제 1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알아서 3으로 복제해서 4바이 1로 빼게 되면 되고 근데 4만 하면 끝에서부터 붙기 때문에 안 된다. 뭐든지 간에 부족하면 다 채워둬요. 4바이 3바이 1 그러면은 1바이 4바이 1로 맞춘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브로드캐스팅이 되겠죠. 어쨌든 뭐 브로드캐스팅을 나중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계산 시간 재는 건 없고 어쨌든 시간도 재보면 좀 더 빠를 거예요. 그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 해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GPU를 불러 오려면 이제 GPU 모드로 바꿔야 되는데 그럼 컴퓨터를 이제 다시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런타임 이용 변경 해볼게요. T4로 바꿔볼게요. 그럼 컴퓨터가 이제 다 반환이 되고 새로운 컴퓨터가 이제 연결이 돼요. 푸다라는 게 그 우리 엔비디아의 생태계에서 그 GPU를 연산해주는 어떤 그 하위단에 있는 미들웨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GPU 연산을 해주는 코드를 직접 안 짜고 이 푸다를 파이토치에서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푸다라는 걸 굳이 몰라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토치 중 푸다 이제 어벨로 하면 GPU가 가능한지를 확인해보는 코드가 됩니다. 지금 연결이 돼서 아마 엔비디아 SMA라고 아까 우리 했을 때 안 됐죠. 여기 false라고 떠 있는데 다시 한번 실행하면 아마 true로 바뀔 거고 아직 컴퓨터 할당받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SMI라고 치면은 쿠다 드라이버에 연결된 어떤 함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여기 느낌표가 있잖아요. 느낌표라는 건 이렇게 요거는 코드고 여기 느낌표를 하게 되면은 우리 보통 이제 컴퓨터 하면 CMD 창에서 이렇게 뭐 하잖아요. 이렇게 CMD 창 열어가지고 요 CMD 창에서 만약에 파이썬 이렇게 치면은 파이썬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설치라고 나오는데 금방 설치 안 하면 이제 여기서 뭐 CD 뭐 현재 WD가 안 돼. CW 아무튼 뭐 dir 이렇게 하면 여기에 그 현재 윈도우 OS에서 또는 이제 리눅스 여기서 지금 리눅스 컴퓨터인데 리눅스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그 커맨드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느낌표 치고 하게 되면 여기에 ls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리눅스 명령어 중에 하나인데 이 ls라고 하는 거는 현재 폴더에 있는 리스트를 보여줘. 현재 폴더가 지금 경로를 보면은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pwd라고 하면은 이제 현재 작업하는 폴더가 컨텐츠라는 폴더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샘플 데이터라는 게 있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푸다가 있죠. true로 반환이 됐죠. 아까 엔비디아 SMI 치면 이것도 시스템 명령어, 그러니까 OS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이나 또는 이게 사실 실행 파일이죠. SMI라는 실행 파일이 있고
이 실행 파일에서 현재 T4라는 테슬라 T4라고 하는 그 테슬라랑 관계없는 이름이 테슬라인 GPU고요. 이게 15메가바이트에 해당하는 GPU에 2메가바이트 지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거의 안 쓰고 있다. 0% 쓰고 있다. 이 메모리에 올리는 거랑 또 쓰고 있는 거랑 다르거든요. CPU도 CPU 돌리면은 CPU 점유율하고 메모리 점유율하고 다르잖아요. 메모리에는 엄청 넣어놨는데 안 쓰고 있을 수도 있고 계산 엄청 하고 있는데 메모리에 조금만 쓰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돌릴 때 뭔가 이게 안 올라간다. 이제 나중에 학습시키시는데 이 숫자가 안 올라가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GPU를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연산을 해볼 때 이런 식으로 지금 푸다에 올려서 쓸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to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변수가 처음엔 CPU에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CPU 메모리에 일단 옮기고 그 램 메모리 CPU에서 GPU에 있는 메모리로 이제 옮겨가요. 그게 이제 to라는 명령을 통해서 요 지금 메소드가 이 데이터를 메모리로 GPU 영역에 바꿔준다. 이렇게 하고 X1이라는 거는 디바이스라는 걸 찍어보면 이제 CUDA라고 뜨는 게 이제 GPU 메모리에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최적화를 한번 풀어볼 텐데 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거죠. 가장 단순한 형태의 리니어 클래스 아니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이고 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번 보시죠. 보면은 일단 여기 랜덤 시드라는 거 하는 거는 이 뒤에서 이제 랜덤하게 데이터를 아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랜덤하게 만들 때 랜덤하지만 할 때마다 똑같은 랜덤한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임의의 막 이상한 값이 나올 때 그게 0.1, 0.53, 마이너스 1 이런 게 나올 때 그 값이 할 때마다 똑같이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시드를 고정한다고 하고 그 랜덤한 시드를 고정하면은 뒤에 있는 숫자들이 이제 좀 균일성 있게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지금 x라는 거를 랜덤 함수를 통해서 100개의 샘플을 먼저 만들고요. 네. 거기에다 10을 곱해가지고 아마도 이건 0에서 10까지 해당하는 마이너스 10에서 10인가요? 이게 랜드 이거 아마 네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랜드 n이 아니고 랜드라서 제 기억에는 0에서 이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뽑아줬던 것 같은데 어쨌든 0에서 1까지 해당하는 값을 뽑아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거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랜덤하게 뽑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서 지금 여기 하기 전에 X 트레인이라는 데이터랑 Y 트레인이라는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X 트레인, Y 트레인은 X는 0부터 10까지의 임의의 샘플링된 값이고 그걸 100개를 뽑아요. 0에서 10까지.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랜덤.랜드라는 함수는 0에서 1 사이 값을 랜덤하게 뽑는데 100개를 뽑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10을 곱하면 0에서 1이니까 0에서 10 사이의 랜덤한 값이 나올 거고 거기에 y는 기울기가 2고 절편이 1인 값으로 이제 바로 나오는데 거기에 노이즈를 더해서 랜덤.랜드 n이라고 하는 거 아까 노멀 디스트리뷰션 n이거든요. 얘가 정규 분포라고 우리가 부르는 0이 평균이고 분산이 1인 값을 100개 뽑아주고 거기에 2를 곱해서 분산이 2가 되게 만들어주는 이게 너무 작으면 이제 안 되니까 2를 곱해서 더해주게 되면은 y가 대략적으로 모두 다 x에 2 곱하고 더하기 1한 그런 값이 되는데 거기에 약간 노이즈가 섞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토치.텐서라는 걸 통해서 여기서 지금 넘파이로 만들었는 넘파이를 토치에다가 옮기게 되고 토치 텐서로 바꿔준 거를 뒤에서 데이터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W와 B는 처음에는 그냥 랜덤한 값을 만들어요. 아까 여기서도 제가 그냥 랜덤하게 하나 골랐다고 했잖아요. W는 0.34, 바이어스는 0.13으로 해서 랜덤하게 고르고 그거를 이제 학습을 뒤에서 시켜주게 되고요. 이제 W와 B를 더해서 예측한 값이 있는데 그 예측한 값을 사용을 하지 않고 사실 뒤에서 이제 보면은 아까 우리가 그 봤던 그 그레디언트 W에 대한 그레디언트 그 다음에 바이어스된 그레디언트
구해서 그거를 이렇게 빼주면 된다. 근데 그때 로스 값은 계산 한번 해볼 수는 있겠고, 그때 프레딕션 값은 한번 해볼 수는 있겠고. 근데 이거랑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미분한 거는 어, 돌아가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요거는 좀 그냥 무시하시고 요 줄은 처음에 학습 하나도 안 했을 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하나 놓는데 f는 지금 10번 돌아가게 되고 러닝 레이트는 0.01로 설정했습니다. 이걸 돌려보시면 지금 바로 노는데 f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6, 7, 8, 9까지 해서 학습이 점점점 되면서 사실 얘가 더 이상 뒤에서 안 바뀌죠. 제가 수렴하기 시작하니까 2.0에서 이제 0.45 이런 식으로. 예, 로스 값도 한번 찍어볼까요? 제가 로스 값 찍는 걸 기억 안 한 것 같은데 다들 여기까지는 그냥 하시면 되고 실행하시면 되는데 코드에서 이거 행성 누르고 여기다 명령을 해볼게요. Visualize 로스 이렇게 하면은 에포크마다 로스를 시각화해줘 이런 식으로 알아서 이제 잘 하겠죠. 아 이런 식으로 잘 안 되네요. 그 코드를 알아서 너가 붙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다 완성을 다 해줘라고. 아, 더 안 좋다. 아, 글씨가 너무 작죠.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올 거라서 개런티 되진 않지만 그냥 제가 최대한 답을 좀 달라고 해도 또 여기 뒤에 위에 있는 거 알아서 붙여. 아, 여전히 이그지스팅 코드 붙이라고. 이 정도는 원래 해주는데 오늘 좀 컨디션이 안 돼. 이게 음, 좀 뭔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제가 복사해 줄게요. 아,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로스를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고 이 만든 리스트에 어펜드 해가지고 이어 붙여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에다 어펜드해서 이어 붙여볼게요. 그냥 제가 포기하고 자, 한 번에 좋았습니다. 여기서 아까 얘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코드에서 앞에 일단 로스라고 하는 거 제가 로시스라고 할게요. 로스 아까 뭐라고 했지? 네, 제 이름대로 이렇게 로스 복수 로스 여러 개니까 로스들 그다음에 로스 계산은 여기저기 로스들에다가 자동 완성 이 정도는 되는데 로스 점 아이템 해가지고 점 아이템은 이게 얘가 파이토치로 계산을 하잖아요. 아까 토치로 바꿨죠. 이것도 토치고 이것도 아까 다 W도 토치고 B도 토치였잖아요. 여기 지금 WD라고 하는 이 토치 변수들을 계산하게 되면 여기 얘도 로스 토치 변수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토치 텐서의 변수로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값을 아이템이라고 찍으면은 토치 텐서에서 아마 벗겨줄 거예요. 그냥 넌파이 같은 걸로. 어쨌든 아이템이라고 찍어서 이제 값을 반환을 해주고 이거를 시각화하는 코드까지 짜는 거는 이걸 그냥 쓸게요. 이거 이거를 PLT 끝나고 그냥 뒤에다 붙이세요. 사실 별거 없는데 그냥 PLT.점 플랫하고 이 에코크가 X축, 로시스가 Y축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좀 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플랫하고 이렇게 대시한 다음에 O 하면은 그냥 선만 긋는 게 아니고 점도 찍어줘요. 제가 이걸 지금 저장하면 아마 이거를
근데 여러분 이거 여기서 하시면은 나중에 저장해도 여기서 안 남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거 누르신 다음에 파일에서 사본으로 저장을 누르시면은 내 드라이브에 저장이 돼요. 이 노트북 파일이. 네, 제가 지금 이게 뷰만 가능해서 아마 저장하셔도 어딘가도 저장이 안 될 거예요. 사본 저장하시고 제 거를 그냥 리프레시 하시면은 제가 지금 저장하는 코드가 바로 이제 바뀌어서 보이긴 할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가시면 진짜 여기 가고 아직도 여기까지 안 갔는데요. 첫 번째 거 저희 들어가보시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가 리프레시 하시면 보실 거예요.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실행하시면 이렇게 로스가 처음에 100이었다가 20이었다가 쭈쭈쭈 줄어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에포크가 지나면서 이 B랑 바이어스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조금씩 바뀌네요.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파이터치의 오토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쓸텐데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렇게 두 줄, 이렇게 네 줄, 이렇게 빼주는 거 두 줄을 나중에 되면 엄청 길어지게 될 이 연산을 한 줄로 로스.백워드 옵티마이저.스텝이라는 함수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었죠. 여기 뒤에 automatic differentiation with PyTorch using backward function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시면 일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아까 여기 W라는 걸 여기 되게 길었는데 제가 설명 하나도 안 했잖아요. 토치점 랜덤하고 여기 1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개 만들어라.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이걸로 해라.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고 이거 그냥 여기서 생성해도 돼요. 그냥 이니셜 라이즈 WP 하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얘들이 바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이니셜라이즈 WP라고 하는 게 여기에 데이터 타입이 기본이 플로트 30이라서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 여기 뒤에 이게 중요한데 requires grade true라고 할 거랑 requires grade false라고 할 거. 지금 앞에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좀 미안한데 앞에 다시 코드 다시 볼게요. 코드 보면은 아까 어떻게 돼 있었냐면 W가 requires grade false로 돼 있어요. false로 해도 되는 게 우리가 W라는 값을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안 해도 우리가 직접 손으로 계산한 또는 이 코드로 계산한 걸 넣어주잖아요. 업데이트도 심지어 그냥 우리가 직접 해주죠. 근데 그거를 아까 백워드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뭐였죠? 스텝이라는 이 함수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하려면 얘 플래그가 얘 옵션이 true로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생성할 때 이거를 true로 하면은 WB가 이제 어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앞으로 이제 계산을 해나가는 이쪽 방향으로 이제 곱해 나가는 걸 포워드 계산이라고 하는데 포워드 계산을 할 때 계산이 자동으로 이제 준비가 되고 백워드 할 때 딱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requires grade false였던 거는 그냥 예시로 보여준 거고 실제로 이제 옵티마이저를 사용할 때 파이토치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바꾸는 대상의 변수인 W와 B는 true로 된다. 이렇게 내려가면은 아까 이 automatic differentiation with PyTorch 이거 할 때는 이거를 true로 놓고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false로 놓으면은 계산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로스 계산하는 것까지 똑같은데 우리 프로텍션 y랑 트레인 y에서 구한 차이의 제곱의 평균 얘가 여러 개 있으니까 거기에 아까 리덕션 오퍼레이션에서 이제 전체 로스를 평균을 딱 친다고 했었죠. 그 평균을 친 거에 백워드를 하게 되면은 아까 requires 그 true이기 때문에 이제 이 W라는 걸 지금 계산해보고 이걸 실행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한번 해보고 실행 안 해도 사실 지금 제가 뒤에 제로가 붙어 있어서 좀 못하는데 아까 이걸 true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지금 뭐 누르고 있냐면 여기에 플러스 코드를 누르시면 코드 생성이 되고 텍스트 플러스를 누르시면 여기 가운데 보면 이게 뜨거든요. 이거를 지우시거나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누르면 이 커맨드 모드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셀을 이렇게 중간에 셀을 요 왼쪽으로 누르면 셀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위아래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 위아래 버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B를 누르면 빌로우가 아래잖아요. B하면 아래로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셀이 생기고 요거 누르고 위에 A 누르면 업어 보니까 위에 A 누르면 위에 셀이 생겨요. 이것도
컨트롤 MP였나? 까먹었네. 이거 지우는 거는 혹시 얘가 알려나? 그 컨트롤 MP 맞나? 컨트롤 뭐야? 여기 깜빡깜빡일 때는 아까 커맨드 모드가 아니고 여기는 에디트 모드라고. 에디트 모드에서 ESC 누르면 다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커맨드 모드로 가고 여기서 컨트롤 M 기능 지워집니다. 이거는 근데 복잡하니까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거 휴스턴 버튼으로 지우시고 위에 아래 추가할 때는 좀 이제 많이 할 거라서 A 누르시고 추가한 다음에 여기에 W 점 누르면 뒤에 붙을 수 있는 이게 함수랑 그 다음에 이 안에 저장될 수 있는 그 프로퍼티가 다 보이거든요. 여기에 그래드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이걸 프린트 해보면 0으로 돼 있죠. 이거를 한번 true로 놓고 계산해보면 얘가 실제 값이 그레디언트 값이 아까 뭐라고 했죠? 에에 대해서 로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계산하면 로스점 백워드 그럼 로스에 대해서 W를 미분한 거가 여기에 저장이 돼요. 로스점 백워드를 계산하는 순간 요거는 일단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두 줄, 요거를 이거 한 줄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도 이렇게 표시했는데, 요거를 옵티마이저 스텝으로 뒤에서 바꿀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런 글씨가 있잖아요. 토치점 노 그레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 복잡한 구문인데, 위드라는 구문을 열면은 이제 이 모드로 이 안에 있는 연산이 된다는 의미고, 요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는 이 로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W랑 B가 중간에 들어간 모든 연산에 대해서 추적을 하거든요. 이거 컴퓨테이션 그래프가 나중에 배울 건데 어쨌든 W랑 B가 들어간 모든 연산을 추적해서 왜냐면 W가 어디에 연산이 되는지 알아야 나중에 미분해서 이 로스에 대한 값을 이제 DLDW 할 수 있잖아요. 얘를 계산하기 위한 과정들을 이제 기록을 해놓을 때 거기에 각각 중간에 필요한 미분 값들을 계산을 미리 해놓는데 그때의 그 값들을 계산을 자동으로 하지 말고 그냥 계산하지 마. 미분을 계산하지 마라고 하는 그냥 명령어예요. 요거 하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거 계산할 동안은 그 그레디언트 계산 안 해요. 근데 이거 보시면 W의 그레디언트에다 LR 곱하고 이거 하고 있는데 요거 하고 있는데 그레디언트 계산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그냥 바로 빼줘야 되는데 이거 계산하다가 그레디언트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거 하고 있는 동안은 그레디언트 계산하지 마라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옵티마이저 점 스텝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여기서 이렇게 쓴 것처럼 구현을 한 거고 그때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면은 그레디언트 제로라고 하는 이 함수를 통해서 0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여기에 그레디언트 한 번 남았던 게 그 다음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게 더해져요. 그래서 0으로 만들어줘야지 정확히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이제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은 그게 남아있는데 새로 덮어 씌워지지가 않고 그냥 더해진다. 그래서 이걸 다시 그래디언트 여기 남아있는 이 공간에 있는 값을 0으로 만들어준 함수를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계산 결과적으로 똑같은 계산이죠. 완전 똑같은 계산이에요. 이거는 앞에서 했던 거랑 이거의 로스점 백워드 자체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연산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 그래프도 이제 노이즈, 그러니까 그 랜덤한 거 없이 그냥 똑같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파이토치 옵티마이저를 볼 건데 파이토치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W라는 B라는 이 두 개의 변수를 이렇게 어, 백워드에서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W에서 빼기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레디언트 요거를 해주는 요 하나의 그 어떤 W에 대한 업데이트를 그냥 자동화 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옵티마이저에서 하기 때문에 옵티마이저 점 스텝이라는 함수에서 부르는데 그럼 옵티마이저가 이거 두 개 변수가 어디 있는지 이게 뭔지 우리가 이거 할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게 여기에 가로 열고 두 개를 넣고 옵티마이저라는 건 파이토치 밑에 옵티마이저 밑에 아까 얘기했던 SG라는 함수 밑에
요거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하겠다. 근데 보통 나중에 모델을 부르면 모델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다른 예시를 보면 모델점 파라메터스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부르면 여기서 미분 가능한 어떤 변수를 다 리스트로 만들어서 반환을 합니다. 근데 우린 지금은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할 거고 WB에 대해서 옵티마이저가 나중에 업데이트 할 거다라는 거 알려주고 근데 러닝 레이트도 알려줘야지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러닝 레이트도 이렇게 알려주고 앞에 0.01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하면 됩니다. 앞에 아마도 아까 남아있나요? 제가 예시 코드 만들어줘 했던 거 지웠나? 지웠네. 이 바로 해볼까요? 갑자기 뭐라고 했죠? 시가 안 돼. 마이로 그냥 예시 이그샘플 예시 코드 하나 만들어줘라고 해볼게요. 뉴럴 네트워크. 그러면 이제 파이터치에서 하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뒤에서 바로 NN 모듈이라는 걸 통해서 NN 모듈을 부르면 얘가 하나의 클래스가 되고 클래스 객체로 이렇게 불러오게 되거든요. 클래스 객체에서 무엇가 모델점 파라미터라는 걸 부르게 되면 여기에 반영된 모든 어떤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 학습 대상인 파라미터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걔가 러닝레이트 곱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냥 빼기 러닝레이트 곱하기 기울기를 계산해 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면은 사실 그냥 대표적인 예제가 이렇게 바로 뜰 거예요. 이건 좀 쉽게 나오는 거 지우고 이렇게 치셔서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계산을 하면은 이제 옵티마이저 점 스텝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이것도 완전 이그젝틀리 정확하게 다 같은 연산이 되고 랜덤한 거 없이 쭉 계산해서 결과를 보면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로스 펑션 하고요. 로스 펑션까지만 할게요. 이제 마지막 로스 펑션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가 로스 펑션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한 값, 이 값과 정답값을 차이를 제곱해서 평균 냈었죠. 이게 우리가 어, 민 스퀘어드 에러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민 스퀘어드 에러를 계산해주는 그냥 함수를 파이토치에서 제공을 해서 그냥 그거를 이제 보통 많이 써요. 이렇게 직접 계산하지 않고. 물론 이렇게 계산해도 완전 똑같은 계산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함수가 제공되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뒤에 마지막에 제가 여기 세 번째 파이토치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섹션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파이토치를 보시면 먼저 파이토치를 한번 보면은 파이토치라 검색해 보시면 이제 파이토치 공식 다큐멘테이션이 있고 이 공식 다큐멘테이션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런에서 튜토리얼도 있고 게링 스타티드에서 예제 같은 것도 있는데 베이직한 학습 내용도 있고 네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것보다는 닥스에서 여기 지금 여기서 닥스 들어가서 보통 이제 모든 어떤 좀 이제 공식화된 소프트웨어는 이런 공식 문서를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파이토치의 닥스에 들어가면 이제 공식 문서가 있고 이 공식 문서를 보시면 이제 파이토치에 관련된 이제 여기 뭐 버전도 바꿔서 볼 수가 있는데 현재 버전에서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함수의 바깥쪽 껍데기부터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게 중요하겠죠. 토치, 그 다음에 토치 밑에 NN이 있고, 아까 NN이 우리가 뒤에 나중에 다루게 될 NN 모듈이라고 우리가 예전에 토치라는 거나 텐서플로우가 세 가지 기능이 있다면 첫 번째가 모듈화된 어떤 함수와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GPU를 계산하고, 세 번째 미분을 자동으로 해준다. NN이라는 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모듈과 함수들을 자동으로 가지고 있고, 연산을 쉽게 해주는 모듈이에요. NN 펑셔널은 그걸 좀 더 함수 단위에서 짠 거고, 여기에 보면 NN 밑에, 여기 보시면 NN 밑에, 그리고 컨테이너도 있고 컨볼루션도 있고 풀링도 있고 쭉 텐데 밑에 내려가면 있네요.
텐서플로랑 좀 헷갈리는 있는데 왜? 아, 여기 있다. 로스 펑션. 여기 보시면 nn 모듈에 로스 펑션이라는 게 있어서 L1부터 MSE 아까 민 스퀘어 에러 말고 스퀘어 에러 우리가 했지만 여기 민 스퀘어 에러 또는 뭐 우리가 한 게 민 스퀘어 에러고 우리가 민 스퀘어 에러 맞죠? 우리가 한 게 민 스퀘어 에러고 그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같은 이런 함수들이 이제 여기 사실 클래스로 정의되어 있긴 한데 이런 함수들이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약간 요 코딩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여기에 대문자 소문자가 섞여 있는 거 보잖아요. 여기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 크기만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 nn 펑션이랑 비교해요. nn 대문자는 클래스를 이름 부를 때 대문자로 시작하고 이거 다 클래스고 함수인데 사실 클래스로 정의된 걸 그냥 거의 함수처럼 쓰는 거고 nn 펑셔널이라는 걸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여기는 함수로 짜놨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시작이 소문자로 시작하죠. 다 소문자로 시작하잖아요. 맥스플링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도 로스 함수가 심지어 정의가 돼 있는데 민 스퀘어 에러 민 스퀘어 에러 로스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nn 펑셔널 밑에 소문자로 MSE 로스라고 하는 건 이거 그냥 함수예요. 함수라는 거는 객체를 만들지 않고 그냥 그걸 그냥 바로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실행하는 거고 아까 똑같은 게 nn 밑에 로스 밑에 nn 밑에 로스 밑에 있나? 이거 MSE 로스라고 nn 밑에 그냥 MSE 로스라고 정의된 이게 MS 같은 걸 그냥 똑같은 걸 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프로퍼티 같은 걸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클래스인 거죠. 얘는 클래스 객체를 정의하고 그 정의된 객체를 부름으로써 함수를 실행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nn 펑셔널을 사용하네요. nn 펑셔널이라는 걸 f라는 알리아스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이렇게 불러오고 f. 오늘 MSE로서 아까 제가 여기 불러왔던 거는 이거 지금 NN 모듈에 있는 클래스인 MSE 로스를 불러오는 게 아니고 NN 펑셔널 밑에 있는 아까 로스 MSE 로스 이 녀석을 불러온다. 이게 그냥 함수다. 아니면 앞에 거는 클래스고 클래스 객체로 정의하려면 이제 그냥 또 다른 방법을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어쨌든 여러분도 이제 쉽게 하실 수 있을 거고 여기서 그냥 함수처럼 사용해서 그냥 요거 계산하면 끝낸다. 요건 남아있잖아요. 여기 한번 부르면 끝이고 이제 로스라는 걸 값을 이제 백워드 계산하고 옵티마이저 스텝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거 두 개 차이 뺀 다음에 제곱하고 민 때린 게 그냥 요 하나의 함수로 정의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면은 이그젝트리 완전 똑같은 계산이고 그래서 그냥 값이 소수점 끝에 짜리까지 완전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산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오늘 봤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학습이 되는 것까지 봤잖아요. 그래서 리니어 클래스파이어 학습되는 것까지 봤고 에포크를 통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터레이티브가 개선되면 W와 B가 우리가 필요한 어떤 이거를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WB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AN은 우리가 예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디시전 바운더리 해가지고 값이 ANN 학습되면서 뭔가 이렇게 값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이제 앞에서 했던 그런 이미지 예제 같은 것들을 실습을 해보면서 엠니스트 같은 것도 해보면서 학습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